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약 1개월여 전 지난해 2021년을 보내는 송우영신, 그리고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는 근하신년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아직 우리 고유의 명절 또 하나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번 연휴가 길기 때문에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은사님들, 친구, 후배, 선배님 모든 분들에게 아마 각청에서 수많은 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인사를 많이 주고받으리라고, 폭주하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는 미리 이 영상으로 며칠 전에 인사를 남깁니다. 새해 인사 양력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음력으로 또 한 해를 보내고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건강과 행복하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든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약 10%, 넓게는 20% 정도의 국민 외에 우리 일반 국민의 대다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말 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또 경제적인 최악의 악한 상황에서 빈부격차를 더더욱 느끼시면서 한 해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또 2022년 음력 1월 1일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들 행복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저 항상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건강입니다. 모든 저희 지인뿐만 아니고 시청자 모든 분, 일개 제 장삼위 사회도 미치지 못하는 일개 시민이 국민을 거론해서는 감히 불충스럽지만 국민 모든 분 한 분 한 분께 건강과 행운,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바탕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라고, 간에 다복이 더더욱 충만하시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전국에 불우한 계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비롯한 또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애안 너무나 크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앞서에 제가 매 편의 콘텐츠를 통해서 제가 영상을 남긴 바 있으며, 또한 제가 얼마 전 부산 6대 공기업 중 한 곳에 이사장으로 공개 모집에 지원한 바 있었고, 최종 면접에까지 저는 정말 백없이 순수한 저의 이력으로 부족하나마 마지막 면접까지 가서 최종 선발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부산시에 간곡하게 제 그 지원서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기업의 사업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런 곳에 장애인을 위한 특히 영유아 등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의 교육시설을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위원 제가 떨려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9분인가 그랬었는데 한 분이 물었었습니다. 질문을 저에게. 왜 여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왜 그 장애시설을 여기에 설치를 하느냐고 물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질문을 한 자체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그 한 단면을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하는 우리 그 임원추천위원들이면 아마 사회 각계각층에 저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느 소속이고 어느 직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활을 하시는 분인지 저는 임원추천위원들 9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또 면접을 하고 나와서도 제가 그 질문하신 분이나 또 질문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겠지만은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제 공통된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우리가 참 좁다. 이런 걸 제가 저의 당락을 떠나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콘텐츠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나 그런 것을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해서 부산시나 정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만 한다면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은 제일 문제가 이제 부지합부인데요. 그런 곳은 공기관 부산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는 인허가상 문제는 없고 예산 문제인데요. 그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그리고 힘을 맞추고 시민들의 뜻을 맞추면은 충분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모두에 그냥 우리 장애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연말을 맞아서 저도 장애인들을 많이 알고 있고 제가 또 옛날에 후원하고 하기도 해서 제가 모두에 그 새해 인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제가 배신은 인생이다라는 유튜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됐고 많은 지인들께서 제목도 추천도 해 주셨는데요. 제가 2년여 전에 배신은 인생이다라는 저의 자서전을 출간한 바가 있고 출판 기념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한번 보십시오. 인생은 배신 아닙니까? 배신은 인생 아닙니까? 저는 제목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갖다가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뭘 하지만은 지금 이 세상이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빈부귀천을 떠나서 특히 정치인들 배신과 배신을 낳고 또 배신과 배신을 낳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조정목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고 또 이 진영 저 진영 좌보 우보수 진영에 발을 담그고 한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참 답답하고요. 그런 정치인들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일개 장사회사 일개 필부들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다 우리 구독자님들 시민 여러분들 집안 사람들이라든가 형제 집안 사람 그리고 친구 선배 동료 후배들 지인들 사업적으로 만났고 평생 또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서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어떤 이유든 뭐 다 떠나서 한두 번은 정말 진짜 있을 수도 없는 배신을 당한 분들이 상당히 있어질 상태입니다. 저도 많이 겪었고요. 제가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심지어 대통령들도 역대 대통령들도 회고록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고 또 자기 밑에 있던 장차관들 배신한 걸 이야기도 합니다. 저보고 어떤 분들은 배신의 인생이다 책을 한번 보신 분들 중에 몇몇 사례를 들어서 제가 배신의 경우를 제가 당한 것을 또는 뭐 목격하고 듣고 보고 한 것을 제가 기술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는 반문을 합니다. 아니 저 같은 일개 장사미사도 아닌 사람 필부에 미치지도 못한 일개 필부인데 장사미사에 미치지도 못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런 배신이 많은데 그리고 제가 표현하면 어떻나요? 대통령을 지낸 분들도 회고록 자서전에 주 내용이 다른 내용도 있지만 자기의 업적들도 많이 있지만은 배신에 대해서 다룬 책이 없는 게 없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내용, 업적,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한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책을 들여다보면은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꼭 그 전직 대통령이나 장차관들, 고위직 정치인들이 뭐 어떤 억한 감정이 있었으면 하겠습니까? 그 회고록 자서전이라는 게 뭐 좋은 것도 쓰고 나쁜 것도 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뭐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높으신 분들도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배신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배신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뭐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를 또 나무라실 수도 없고요. 예. 제가 책 제목을 지은 게 장명한 게 제가 지은 겁니다. 탁 떠올랐습니다. 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저의 인생 또한 배신을 당한 연속의 인생이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또 반대로 저에게 배신을 당하셨다는 분들도 일부 존재하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배신을 하고 배반을 했던 분이 저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신다면 제 마음으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그분들께 정말 죄송함을 느끼고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방송을 혹시 보신다면 너그리 헤아려 주시길 진짜 저희 뜻을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배반을 한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느 분한테 배신을 내가 했다는 거, 배신이면 배신했다는 거 제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요. 제가 신세진 것은 그하고는 다릅니다. 신세를 졌다고 해서 배신은 아닙니다. 절대. 그걸 또 보답하고 또 저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물질적, 경제적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지주가 돼 주신 제 고등학교 대선배 되시는 이인영 총동창회장 하셨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4회이신데요. 부산 모 신문사 사장도 얘기하셨고 뭐 서울대에도 나오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고 그분이 저를 어려울 때 정말 인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너무나 이런 연세에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15년이 넘은 것 같고요. 이 근처에 조금만 더 가면은 공동 모시는 그런 묘소가 있는데 제가 아직 참배를 한번 하지도 못하고 항상 마음만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참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선배님께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 선거 때 옛날에 도와주셨던 최수성 우리 어르신
강동춘, 정태규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고인이 되신 분들께 맹복을 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형수님들, 사모님들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저희 돌이 온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신세진 많은 작고하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고요. 설명제를 받아서 또 회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성함들을 거론하지 않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그분들의 거론하지 않은 많은 분들의 그 얼굴이나 성함이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발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저희 아들 주례를 하셨던 서모 원장님 부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은혜에 큰 대은혜 보답하지 못함에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자식들 잘 되는 게 원장님 부부의 그 대은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되고, 또 더 나아가서 박모 제 대학교 선배님 지금 퇴직하고 이제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러하고 지금까지 정말 큰 대은을 입은 선배십니다. 정말 자식들이 더 잘 돼서 저 대신 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또 그 외에 제가 지금 퇴직을 하셨거나 또 왕성 활동을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신 친구, 선배, 후배님 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일일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론을 못하고, 또 이거는 불특정 다수의, 또 어쨌든 제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으니까요, 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퇴직에 계시고 있기에 또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너무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런 제가 고인이 되신 분이나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고 지금 주마등같이 스치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빚을 지고 있는 거고요. 은혜에 보답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에게 제가 26살 때부터 외형이 당시에 수십 년 전에 400억이 넘는 회사를 경영했으니까요. 제가 지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솔직해서 참 지금 가만히 한 번쯤 술을 마시면서 회상해보면은 내가 참 멍청한 짓을 많이 했다. 그리고 제 자서전에 다 있지만은 그때는 기업이 큰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손불림에 거부할 수 없었고, 하나의 준조세,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경찰, 검찰, 세무서, 군 할 것 없이 정말 일본말로 이런 방송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참 사관 동안 시다바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었습니다. 저에게 도움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잘 되어 있는 분이 수십 명,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손 벌린 적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손 벌려도 그 사람들 돈 10만 원도 저한테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함을 느끼는 실명을 밝히지 않는 분들은 저와 진짜 학연지연도 있는 분도 있지만은 저하고 전혀 그런 연관이 없는 집안도 아닌 분들이
실제로 저나 저희 아내와 자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일전 한 푼, 술 한 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같이 나누지, 커피 한 잔 나누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배신을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참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진짜 어떻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분들 덕택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웃을 수도 있고,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건강 상태는 제가 정형외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지인들이 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분이 있다면요, 제 전화번호 알면은 뭐 어디에 전화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맥주 한 잔 사겠습니다. 제가 맥주, 소주 저는 비싼데 못 갑니다. 나같이. 뭐 그걸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고, 제가 얻어먹어도 그냥 실비집, 뭐 간단히 2, 3만 원 안주하는, 이야기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지, 그 이상의 돈이 소비되는 것은 지금도 가지 않고, 제가 오라 해도 가지도 않습니다. 참 옛날에 참 실명을 참 다 거론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정말 그 훌륭한 분들이 작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합니다. 제가 정말 한 분 한 분 해서 어떤 기회 되면 진짜 경찰청장 출신이면 청장 출신, 경찰국장이죠. 옛날에 제가 한창 활동할 때는 뭐 지방경찰국장, 뭐 술치안본부장, 뭐 이런 시대였으니까요. 그 한 분 한 분 성함을 이야기하고, 또 경찰 순경부터 제가 치안총관까지 제가 수십 년 연을 맺어 왔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연을 맺고 소식을 전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에게 정말 진짜 총경, 경정, 경감, 경의, 청탁으로 승진한 사람이 수십 명이 달합니다. 수십 명이 달합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요.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경찰 승진 관계만 제가 에피소드만 제가 해도 책을 한 권 넘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경찰들에게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제 사건이나 무슨 그게 있을 때 저는 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 건도 경찰에게 도움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경찰관이 계신다면은, 저에게 도움 준 분이 있다면은 연락해 주십시오. 저 한 건도 저의 부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들 부탁은 했었습니다. 저희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 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실명을 진짜 이거는 거론하고 싶은데요, 수십 명, 뭐 순경부터 하면 100명 넘어 가까이 될 겁니다. 제 평생. 보직이도 해준 것까지 치면은 수백 명이 이르고요.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지금 현직에도 있고, 얼마 전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오래전에 퇴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저에게 술 한 잔, 밥 한 잔,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산 적 없습니다. 연락 오히려 안 합니다, 저에게. 그러나 새로이 저랑 전혀 사회관계나 그런 역학관계가 없는 분들이 오히려 저를 참, 제가 어떤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저 이름 하면 전국에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 10년 전 이야기를 하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고생 많았다고, 차 한 잔, 진짜 선술집에서 저희 존재를 알고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제 자리에 맥주 한두 병을 보내준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제가 성함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배신 아닙니까? 배신과 배신에 의해서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정말 그 수년 동안 제가 오히려 눈물이 나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경찰, 검사들을 많이 상대했었기 때문에 주워들었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 조문은 몰라도 기본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인정된다? 솔직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삼성그룹에 말 몇 마리, 살시도입니까? 뭡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 몇 마리 가지고 상납을 받았는지, 제3자 뇌물을 했는지, 청탁을 했는지, 묵시적 청탁을 했는지 하는 것으로 징역을 몇십 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밖에 지금 나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냉정히 본다면은, 저의 컨텐츠를 한번 보십시오. 법관의 재판 운용과 괘씸죄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제 배신의 인생이다 유튜브를 검색하시면요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법관들의 행포에 대해서 세세히 제가 설명해 놓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지금 공직자 비리 수사처 1년 동안 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넘사처리하고요. 언론에 보도해 보면은 지금 실패작 아닙니까? 저 책에 분명히 저 자서전에도 공직자 비리 검경수사분리권은 일부 저는 일개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강론에 들어가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찬성을 하지만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고 책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제 또 콘텐츠에 반대한다는 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분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 보완점 또 제가 콘텐츠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부분 또 체육계의 비리, 금전 문제, 성희롱 문제, 성추행 문제, 성폭력 문제 등도 제 콘텐츠에 검색을 하시면 다 올리제가 있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 저 유튜브를 보시는 분 계신다면은 진짜 한 개씩 한번 검색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배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 안 당하게 본 분 있습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군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생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다가오는 양력은 지났지만은 음력 설날 맞았어요. 특히 정치인들 아전인수, 내로남불, 위선가식, 조령모계, 자가당착, 안면수심하는 그는 자세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보면요. 아침에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저녁도 아니고 점심때 뒤집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좀 더 제가 조금 더 넓혀서 말씀드리자면요. 참 어이가 없고요. 근데 자가당착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은행이 전후를 따져보면 모순의 투성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전도 한번 보십시오. 솔직해서 참 감히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후보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감히 용서해 주세요. 잡아주지 말고 저를 개심대 걸어서 뒷조사하지 마시고요. 진짜 최고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차악이죠. 차악이라도 뽑아야 되는데 차악의 후보도 똑같습니다. 최고를 선택을 해야 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차악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느 누구를 찍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진영 논리, 가치관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진짜 억지 투표, 이게 억지 투표라 생각됩니다. 찍을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 진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좌파든. 지금 대한민국에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없습니다. 정말 보수 보면요, 참 득실득실합니다. 우리 이걸 국민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금 우리 오늘 현재 시점 선거 이제 40여일쯤 남았는데요. 3월 9일 이후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죠.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진영 논리에 의해서 내가 찍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솔직히 해서 3월 9일 이후 당락이 새벽에 결정되고 난 후 어느 후보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든 그것을 그 이유를 이제 3월 9일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가슴이 턱 막힙니다. 가슴이 턱 막혀요.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좌파가 잡든 또 영감 우리 국민들 쏘아리 하고 한숨 쉬고 판단할 것입니다. 불보도 뻔합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날 것이고 통합이고 통합한다? 통합 안 됩니다. 그 새벽 선거 당일부터 또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자기가 1년 전, 근 열흘, 가깝게는 하루 이틀 전, 몇 시간 전, 또 넓게는 몇 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유세하면서 했던 말을 상대당이 또 정권 자원돼서 또 그렇게 하면은 자기 했던 것은 잊어먹고, 아니, 잊어먹는 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다 자기가 그 말 한 거, 자가 당착이라는 걸 알면서 또 그 행동을 합니다. 은행을.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을 모르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 것도. 그러면서도 앞면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속된 말로 또 찌그립니다. 참 우리 이렇게 서민들이 이걸 이야기해봐야 솔직해서 그야말로 무슨 의미가, 제가 일 해봐야 네가 다수가 이걸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가 다수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네 혼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바꾸어지나?
하시겠지요. 그래도 저는 뭐 저 개인 뭐 시민으로서 말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느 누가 되든 5년 아마 가슴앓이 하고 지내리라 생각됩니다. 합병 될 것이고요. 저뿐만 아니고 합병 되실 분이 국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뭐 하늘을 또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국이 또 그러하니까요. 정말 국가 최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말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당선돼서 정권을 잡으면은 그 주위 캠프뿐만 아니고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 수백 명에 또 줄줄줄줄줄 해서 수천 수만 명에 대해서 자리를 나눠줘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임원주권위원회나 이런 걸 없애십시오. 그냥 승자 독식. take all winners. 승자 독식하십시오. 국민들 또 농락하지 마시고 그 기관에 응모하는 불특정 다수 분들에게 희망 고문 주지 마시고 하십시오. 또 우리 국민들은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대통령 되실 분들요, 후보님들, 정말 진정 무슨 뭐 포퓰리즘 무슨 몇백을 해준다, 몇천을 해준다, 몇 조 해준다 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그런 것부터 안 한다고 하십시오. 낙하산. 그러나 일부 농공행상 안 할 수는 없겠죠. 농공행상을 하시더라도 그 자리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게 심사해서, 공정하게 지원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검토해서 임명하십시오. 농공행상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더 꼴을 또 봐야 됩니다. 어느 진영이든 되면 그 똥파리 같이 붙어있던 기득권층 자리 또 차려하려고 난립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선거캠프에서 지금 6월달 지방선거인데, 대선 후에 3월 9일 후에 6월 지방선거인데 구의원, 시의원, 시군구 자치단체장,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공천 받으려고 지금 물밑 작업뿐만 아니고 온갖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뭐 맞는 게 있나요, 여기에? 뭐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좀 있긴 있네요. 한 가지 노안비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종같이 굽신거리면서 알랑거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당도 기득권층입니다. 모두가 다 기득권층, 구기득권층, 신기득권층 천주고요. 지금 야당도 기득권층입니다.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요, 재산은 수없이 많아요. 부모들의 노력,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은 것이지만은 그 당연하죠. 자기들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부정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돈이 있는 또 국회의원들은 보면 면면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덧보잡들이 많고요. 학교 다닐 때 뭐 했는지 모를 정도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 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돈만 있다고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당 더더욱 그러하고요.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 좀 골라냅시다.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정말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기득권 행세를 하면서 돈 가지고 선거하려고 하고 하는 인맥, 자기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부족함, 미흡함, 과연 구의원 시의원으로서 내가 진짜 자격이 있나 내가? 또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할 수 있는 내가? 도지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내가?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누가 추천하고 밀어내더라도 아이고 난 아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하단은 밑에 최고 낮은 구의원도 말입니다. 구의원은 덕보잡이 더 많고요. 광역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을 다 보면은 기득권층에 여야 기득권층에 붙어서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들도 일하고 희생했다 하겠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들을 영광을 위해서 한 게 대부분이지 실제 진정 시민을 위해서 당신들이 그 윗사람들한테 가방 들고 다니고 활동해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명예를 위해서. 돈은 있겠다.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이 직접 겪기도 했고요. 겪기도 했고 주위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의원 저를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요. 이 정도로 이건 하고요. 제가 오늘 하여튼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유세를 하시고 정책을 내시면서 수천 가지 정책을 내지 않습니까? 포퓰리즘 돈을 준다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데 실제로 정책의 공약이 실현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돈이 드는 거 아닌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돈 없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전제로 이게 벌금과 추징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제가 콘텐츠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아마 여성과 그 청소년을 빼면은 그 남성의 거의 반 이상이 벌금 이상 전과자일 겁니다. 고소 고발률이 일본의 몇 수십 배에 아마 다른다고 알고 있고요. 죄를 지으면은 그게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고 당연히 벌금 내야 하고 추징금 내야 합니다. 실제로 재산이 있으면서 빼드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 서민들이 빼돌릴 재산도 없는 일반 서민들이 벌금 납부자, 추징금 납부자의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럼 일반 서민이죠, 그죠? 진짜 민생사범도 많이 있고요. 물론 민생사범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고 그에 대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으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님들 다른 공약도 중요한데요. 이런 게 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고 제가 그걸 구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제가 이 실물을 못 보여드리겠는데요. 추징금과 벌금은 좀 다릅니다. 벌금은 강제성이 있고 추징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물론 강제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의해서 구치소 그러니까 교정기관에 들어가서 그 금액
함산하여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역을 해야 하는데요.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재산에 압류를 하고 추징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추징을 해가고 합니다. 그러나 교정기관에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벌금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10만 원이라도 교정기관에 수용이 돼야 하고요. 추징금은 추징당하면 되는 것이고 내면은 추징당하지 않고 교정기관에 가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그 추징금 대상자들에게 보내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있고요. 그 추징금은 시효가 3년입니다. 제가 알기로. 3년이 된가하면 그게 소멸되는데, 그걸 재산이 일부 3년 안에 발각이 된다거나 또는 1원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은, 추징금이 3년을 또 검찰에서 연장 신청을 해서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기본은 3년이고요. 근데 추징금 그 납부 고지서에 보면은,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수십 년 전부터 제가 그걸, 알고 인지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걸 제가 국정감사 때나 이런 때 국회의원들한테 주면은 그걸 질의를 안 해요. 그게 사실은 서민을 위하고 돈 안 들이고 그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권 차원에서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뭐냐면은 추징금 납부서가 벌금 납부서와 고지서와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뻘건 강조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문구가 있으면서 그 벌금 납부자들은 당연히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그 지명수배되거나 교정기관에 유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고지서에. 그럼 추징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징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추징금은 교정기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문안이 추징금 납부 고지서하고 벌금 납부 고지서하고 달라야 됩니다. 내용이 벌금 고지서 강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추징금이라도 형편이 진짜 안 돼서 못 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벌겋게 우편부가 배달하면은 그건 등기가 아마 아닐 겁니다. 등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등기를 할지라도 우편 근무자들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보통 우편 근무자들이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집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봉투에 드는 것도 아니고 노출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추징금 납부서라고 안 돼 있고 벌가금 납부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지서. 그 내용을 보면은 지명수배 된다고 이렇게 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그 추징금에는 지명수배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걸 법무부나 검찰에서 발라야죠. 그리고 뻘겋게 해서 본인이 안 받을 수 있잖아, 그죠? 부모님이 받을 수 있고 자식이 받을 수 있고 아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인들이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추징금인데 무슨 막 큰 거인 것처럼 해가지고 딱지 붙이듯이 뻘겋게 해가지고 오고 내용도 들여다보면 완전히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걸 보면 벌벌벌 떨죠. 그런 거 하나부터 후보자님들 수정시키십시오. 그것은 지금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추징금 고지서를 벌금 고지서와 똑같이 해서 보내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대로 행해 온 겁니다. 행해 온 건데요. 이게 검찰 내부도 그러하고 법무부도 그러하고 어느 법조인, 변호인, 변호사, 검찰, 판사들이
이걸 바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그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권 아닙니까? 당연히 추징금 벌금 내야죠. 추징금도. 그렇지만은 추징금 내는 거는 내는 것이고, 인권 침해는 인권 침해다. 이게 명백한 인권 침해죠. 왜 벌금 고지서를 추징금 고지서와 똑같이, 추징금 고지서를 벌금 고지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그 이름만 누구 이렇게 와가지고 내용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립니다.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인권 침해잖아요. 교육기관에 유치한다, 지명수배한다, 문구 내면 안 되잖아요. 추징금은 지명수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인권단체, 인권침해, 인권단체도 많고, 인권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이걸 진짜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지적해서 이걸 말씀하는 분이 없어요. 누가 한 분이라도 하면은 이거는 발라집니다. 당연히 법이 그런데요. 법이 그런데 어떻게 그 지명수배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벌금 고지서와 같이. 이걸 한 사람 발루자는 법조인 한 명이 없습니까? 예, 이런 걸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서민들에 와닿는 정책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서. 그 종이 인쇄집니다. 당연한 그 조항이 있을 거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몇십 년 동안에,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몇십 년 동안에 그게 지금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 되실 분들한테 또 한 말씀 드리겠네요. 강로지말이라는 말이 맞는가요? 강로지말? 그것은 아마 아무리 권력이 높고 세다 하더라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화살같이 빠르게, 요즘은 광음대전 시절 아닙니까? 빛의 시절. 빛보다 빠르게 권력이 지나갑니다. 정말 직권남용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짜 니편내편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정의의 복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복의 합리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복이라고 그걸 치부를 하면 안 되고요.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법적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복? 우리가 인식으로 안 좋은 말인데요. 보복이 나쁘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복을 하면 당연히 나쁜 거죠.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진짜 공감하고 정책이 잘못된 부분, 지도자로서 정책을 진짜 해서 수조, 수십조, 수백조를 손실되게 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법 처리는 안 하더라도, 저는 사법 처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규명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든 간에요. 정말입니다. 세월 5년 금방 갑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9일 이후에는 또 앞으로의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큼 나이가 들어가고요. 또 늙어갑니다. 그때는 저도 이보다 더 훨씬, 지금도 그러하지만 추한 모습이 되겠죠. 못생긴 모습, 늙은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권력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남 탓하지 마시고요. 남의 진짜 탓하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정말 국가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타산지석이죠, 그죠? 타산지석. 그리고 항상 강조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헌법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하가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하면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200명으로 줄인다면. 그러나 저는 200명으로 15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절감하면은 거기에 딸린 보좌관들을 실직한다? 3,000명 이상 되겠죠. 그 비서하고. 그런 권력들, 지금 보좌관이나 비서하는 사람들요. 실직 안 됩니다. 다 고학력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느 자리도 취직 다 해갑니다. 취직해야죠. 그보다 나쁜 자리 있더라도 왜 우리 서민들만 그런 나쁜 어려운 자리를 해야 됩니까?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것만 줄인다면은 진짜 퍼주는 포퓰리즘, 돈 나눠주는 포퓰리즘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있는 무슨 자치단체들입니다. 조그만 군에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다 기본 책상 하나도 놔야 되고 전화 하나 놔야 되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인원이 필요하고요. 그것만 해도 아마 수조될 것입니다. 위원회 없애십시오. 대통령 되실 분요. 위원회 없어요. 각종 위원회 다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호화청사 짓는 거 이미 다 지어버리는데요. 거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어버리고 지금 비투성이고 재정자립도는 내려가 있는데요. 지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통제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호화청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심지어 동사무소도 통폐합해야 되는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중앙공무원, 세무공무원 참 전화 같은 걸 한 번씩 민원 또는 문의한다고 전화해보면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분이 있어요. 진짜. 그러나 간혹인지 대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불친절한 사람 또 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우리가 말하는 싸가지 없는 공무원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으로 속아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정말 친절하고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요. 칠박통이면서요. 그리고 또 강조드립니다. 정교조. 안 없어지겠죠. 저는 정교조를 무조건 부정시하는 건 아닙니다. 정교조가 교권 확립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공헌을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미 그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는 정말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방적인 그 가치관이 주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안 됩니다. 이 뭐를 누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감히
구독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좀 능력을 기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무슨 뭐 과학, 영어, 수학 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 수학, 영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이끌어가면 나라가 이끌어가집니다. 우리 인문학적으로 사물을 좀 판단하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좀 길러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책도 많이 봐야 된다 생각되고요. 인문교양서적, 사회서적,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거,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인문 분야, 이런 강좌도 많이 듣고 검색도 해서 좀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냄비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 뜨고 또 금방 식어지고, 1년 전에 일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놓고, 자기가 당해놓고 1년 전에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진짜 그건 잊어먹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인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그 자기를 핍박하고 당하게 한 사람을 지도자라고 또 우르르 몰려가서 무조건적인 투표를 하고 그걸 합니다. 또 그래 놓고 후회하고요. 한번 보십시오. 3월 9일 이후에 어느 후보께서 당선되시든 또 땅치고 후회하고 가슴앓이 쏘가리 할 것입니다. 합평 되실 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진짜 3월 9일 이후를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득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국운이 아득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밝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냄비건성, 정말 속된 말로 감히 죄송합니다. 노예건성. 어느 사람을 밀어주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와 관계없이 6개월 전, 1년 전, 3년 전에 그렇게 당하고 눈물을 흘려놓고도 그걸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는 것처럼 끌려다니고 몰려다닙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 순수한 국민들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시군구 의원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콘텐츠 할 때마다 그 투표해서 좀 도와주고 선거 도와보십시오. 무슨, 여러분이 물론 득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덕이나 이권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그 이권이나 이득을 챙기는 그것도 그 나름대로 자기들 카르텔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표가 되고 그 사람을 당선시켜준 일반 필부 서민들은 어떠한 혜택도 전화 한 통화도 선거 끝나면 4년 선거 다음 선거 때까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습관과 버릇이 저렇게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저의 학교의 은사님들, 그리고 초중고 대학 친구들, 선배, 후배님들, 또 그리고 사업적으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지인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건강과 행운을 바탕으로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가지시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100% 이루어지는 못하지만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은 마음으로 정말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간에 다복이 더더욱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은 그 음수사원 역지사지라는 제목을 제가 달겠습니다. 음수사원,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요? 우물물을 마실 때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의 공로를, 그 물을 먹게 해준 사람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 아시죠? 어디에 해당 안 되는 말이 고사성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음수사원, 정말 제가 평소 좋아하는, 그리고 권해드리고 싶은 고사성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사성어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과 제 입장을 서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포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선수와 코치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그에 상응한 대가는 치러야 하지만 마녀사냥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밟고, 그 마녀사냥식으로 사람을 밟고 다른 부조리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새로운 사람의 과거도 좋지 않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만년사장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우리 또 국민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우리가 좀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역지사지. 내가 저렇게 됐을 때 내 입장은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은 어떨까? 저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내가 저렇게 해서 매도당하고 해서 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수사원, 역지사지. 제가 꼭 꺼내보고 싶은 고사성어입니다. 부족한 이놈이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사실은 두서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유튜브 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고 구독자 10,000명인데요. 그래서 저는 무슨 특별한 날, 명절이나 어떤 그게 있을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방송을 올립니다. 부족합니다. 두수가 없고요. 초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되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망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황이 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실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과 견문이 넓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못하니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고 실망하신 분들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보수 유튜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감히 낚시하는 거 제가 컨텐츠에도 올려져 있는데요. 제가 중복되는 컨텐츠가 올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발 낚시 위챗이라고 하나요?
위챗이 아니고 저 뭐 슈퍼챗, 슈퍼챗 그것을 위해서 하는지, 뭐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썸네일 있잖아요. 그 제목, 타픽을 낚시 그는 썸네일 달지 마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런 속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그런 유튜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 안 들어갑니다. 아예 그 제목 보고 안 들어갑니다. 그 방송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지적은 뭐 감히 이는 명예훼손 될 수 있고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어느 방송이라는 걸 유튜브라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 보면은 참 의의가 없어요. 내용이 그 썸네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송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대 방송이죠. 그대 유튜버들. 제가 보는 유튜브는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말씀드려도 되죠. 그죠? 한강수 뉴스 브리핑. 그 다음에 정규재 TV. 왜 이 두 분은 제가 구독해서 보느냐면요. 배짱과 소신이 있으시고요. 식견과 계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방면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그 방송을 하루에 몇 편씩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식견과 견문 없이는 힘듭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사명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배짱도 있고요. 소신도 있습니다. 여든 야든 야든 여든 양쪽을 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질타하시는 분이고 또 갱도도 하는 유튜브입니다. 그 외에 여러 제가 음악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은 봅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 분야의 유튜브는 제가 거의 두 가지 외에는 뭐 잠시 검색해서 거쳐가는 수준이고 풀로 듣는 방송은 뭐 크게 두 방송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강수 뉴스 브리핑과 정규재 TV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굉장히 상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뉴스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당을 혁명 20일인가 당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무슨 뭐 욕심이 있거나 당선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서민들의 그 쳐라는 게 그 쳐가 아니고 그 검색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서민들에게 꼭 맞는 그런 또 공약이지만은 그 방송의 기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규재 TV도 굉장히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정도를 걷는 그런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릴 것은 이 두 방송이 6, 7년 전에 우리 유튜브가 거의 없을 때 그 유튜브의 원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조를 할 수 있는 게 원조입니다. 구독자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그 선두주자입니다. 명쾌한 논리로서 정도를 그런 방송이고 지금까지 편파적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유튜버가 뒤에 후발주자인 아까 말씀하신 자극적인 그 제목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비해서 구독자가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보면 5, 60만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 다른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만큼 유권자들이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뭐 저는 솔직해서 그 두 유튜브하고 아무런 인간관계나 확연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이제 제 개인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같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해봤을 때입니다. 제가 뭐, 저를 욕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정규제 TV나 한강수 뉴스 브리핑, 앵글리 블루 뭐, 이런 부분하고, 가치관이 같은 분들도 그 방송을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 방송을 꾸준히 6년, 7년 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평가를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 패매를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최근에 들었거나 일부씩만 들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도 생각돼요. 저는 6, 7년 전부터 들었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조회수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뭐, 구독자가 있어야, 그분들은 또, 직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종사자들이. 그런 분들도 또, 이제 유지를 하고 하려면, 구독자가 많이 좀 늘려주시면 좋겠죠? 뭐, 불어난 방송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문제고, 제가 유튜브 쭉 그런 게, 뭐, 제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민년, 설날, 잘 맞이하시고요. 그게 음력으로, 12월 말 며칠 남지 않은 날, 잘들 마무리하시고,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이민년 설날 맞아 간에 건강과 다복이 충만하시길 소망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절대 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렵게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저도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 같은데 자주 갑니다. 다들 애로사항이 많으시고요. 힘드신 것 같습니다. 다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가지시고 이겨내시도록 합시다. 아마 내년이 코로나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상황,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모든 것이 어지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년 후에는 아마 대통령 선거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정치권이 돌아가는 거 보면 저 좁은 시간이지만 뭐 연합정권 또는 뭐 내각제를 가미한 뭐 연립정권 뭐 이렇게 한다는 말도 있고요. 뭐 대통령은 외교, 국방에 전념하고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장관 뭐 임용을 하고 간다고 하니까요.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갈라먹기 하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갈라먹는 게 되겠습니다. 또 시끄럽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진영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실망, 가슴앓이, 쏘가리, 가슴이 탁 막힐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좋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지표가요. 뭐 저도 어렵겠죠, 당연히. 국민 어려우시면 저도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히들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제 배신은 인생이다 책도 구독해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배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함 해주시고 제가 여러가지 버벅거리고 부족했던 점 오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이 헤아려 주십시오.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 소망을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 어머님 좀 더 오래 사시고 저희 아내와 자식들 건강과 행운 하고자 하는 일들 만사형통 만사되길 하길 바랍니다. 제 개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건강하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길 만사형통 되길 제 마음으로 빕니다. 제가 건강하고 해야 생업도 잘 되고 해야 여러분들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만 맺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까지 방송한 중에 제일 오래 1시간 20분 정도 했네요. 예, 감사하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긴 연휴입니다. 답답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댁에서 잘 이겨내시고 설 후에 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사실 중국식으로 두서없이 했는데도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너무 좀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맺습니다.